새해 첫날 아침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출 보셨습니까? 일출 보시면서 어떤 소원 비셨습니까? 저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일출을 보았습니다. 일출을 보면서 송은재 TV 시청자분들이 올 한 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풀려나가기를, 성취하시기를 빌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새해 아침에 국정 전반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 또 차기 정치 지도자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동훈, 이재명이 직접 대결하는 구도,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대결 구도가 지난해 연말에 이어서 새해 벽두부터 이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이 대립 구도가 전국의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초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서 지난 27일에서 29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 43.7%였습니다. 10일 전에 비해서 0.8%포인트 내렸습니다. 거의 비슷한. 부정평가는 54.4%였습니다. 10일 전과 비교해서 0.3% 올랐다. 거의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중반대에서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주식시장 이야기로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숨고르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더 지지율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했습니다. 나경원 30.8%로 1위, 안철수 20.3, 2위, 김기현 15.2, 3위, 유승민 6.9, 4위입니다. 10일 전과 비교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이 나경원이 26.5에서 30.8로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기현입니다. 김기현이 10.3에서 10일 전에 10.3에서 4.9%포인트 올라서 15.2%였습니다. 3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승민은 10일 전에 13.6이었는데 이번에는 6.9,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나경원이 오르고 김기현이 올랐다. 유승민은 폭락을 했다. 거의 10% 가까이 떨어져 버렸다. 유승민은 이제 의미가 거의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승민은 출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은 계속 출마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출마하는 것이 어렵다. 차라리 이준석과 함께 당을 나가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김기현이 15%대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김장연대라고 하죠. 김기현과 장제원의 연대.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이 단독 만찬을 했다, 또 부부 만찬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이건 그냥 흘리고 있는 겁니다. 윤심이 김기현에게 실린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기현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김기현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런데 김기현이 15%대까지 올랐다. 5% 정도였다가 10%, 이전에 15%까지 올랐다. 김기현이 소위 친윤 의원들의 유력한 대표주자가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보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여전히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기대는 집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지금 현재 서두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협의가 끝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도 사실은 김기현, 안철수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나경원이 좀 더 어려워지는 상황, 출마를 결심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아니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도 10일 전과 비교해서 15.3에서 20.3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안철수, 김기현 이 3자 대결로 지금 굳어져 가고 있는데 김기현의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나경원, 안철수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고 특히 나경원이 이 출마를 강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지금 초재선을 중심으로 한 친윤 의원들 입장에서는
김기현의 지지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이걸 지켜보고 난 뒤에 설 연휴가 아마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를 지나서 김기현으로 계속 그대로 지지를 밀어붙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대안으로 나경원이나 안철수를 선택할 것이냐. 차기 지도자 적합도, 대한민국을 이끌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이 부분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이재명이 역시 1위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이 2위, 3위가 홍준표, 그 다음 4위를 원희룡이 차지를 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민주당 지지층이 모두 모여 있으니까 나머지는 지금 이 보수 쪽,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니까 국민의힘 쪽 후보들은 나뉘고 있고, 이재명은 민주당 지지층은 모두 이재명으로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으니까 이재명이 1위를 차지하는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차기 지도자 적합도, 이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구를 가장 지지하느냐,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1위 38.4입니다. 압도적입니다. 홍준표 17.9, 그 다음 오세훈 13.1, 원희룡 10.6입니다. 원희룡이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것, 이건 굉장히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안철수 6.7, 유승민 3.8 이런 순서인데, 유승민은 이제 차기 지도자 부분에서나 전당대회 당권 경쟁에서나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요. 특이할 것은 한 달 전, 이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는 한 달 전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홍준표가 2.9%포인트 올랐고 원희룡이 2.7%포인트 올랐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홍준표와 원희룡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치, 하나는 개혁입니다. 개혁 중에서도 노동개혁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법치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하고 있는 장관이 한동훈입니다.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이 개혁, 지금은 노동개혁이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따라서 노동개혁이 가장 이렇게 두드러져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이 원희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이 방향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지금은 원희룡이 개혁을 상징하고 있다, 내각에서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민노총이라든지 화물연대 이 파업에 대해서 잘 대처한 부분, 이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원희룡 장관이 차기 지도자 지지율 조사에서 두 자릿수는 처음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두 자릿수까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해에 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비판도 많이 했는데, 홍준표는 역시 지금 정치권에서 판세를 읽는 능력은 가장 뛰어납니다. 가장 경험도 많고 또 뚜렷한 명료한 메시지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판세를 읽어서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 홍준표가 주변에 정말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가 계속해서 이 정치권의 중심인물로 남을 수 있는 그 저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있으면서 TK의 지지율을 모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준표의 전략이죠. 그 다음 그 청년층에 접근하는 그 부분이 역선택, 일부 역선택의 의혹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홍준표만이 할 수 있는 메시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힘입어서 홍준표와 원희룡이 나란히 3%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한 달 전에 비교해서. 가장 특기할 만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새 벽두, 정치권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한동훈과 이재명이 이제 직접 맞부딪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그동안 7개월 동안은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에 맞서서 박범계라든지 이수진,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의원들이 한동훈에 맞서다가 판판이 한동훈에게 KO패를 당했는데, 결국은 이재명의 그 각종 비리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맞서게 될 것이다. 정면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언제일까라는 건데, 이제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오는 10일쯤이면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이재명이 먼저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김의겸이가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런 부분을 제기하고 그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의에서 틀어도 이재명이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버겁죠. 그리고 이 대결 대결 구도를 이재명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결 구도를 잡아야 하는데 지금 자신의 비리 혐의 때문에 한동훈으로 대결 구도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건 이재명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하고 궁지로 몰린 이재명의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한동훈을 공격하지는 않다가 이번에는 엊그제였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이 그 국회에서 노웅래 체포 동의안을 제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나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라고 한 이 한동훈 장관의 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꼬았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그 옆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돈 봉투 받는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한 돈 봉투 받는 소리, 그게 어떻게 노웅래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자세한 이야기까지를 제안 설명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비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맞받았습니다. 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더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건 뭐 연습이죠. 실제 이제 실전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더 세세하게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더 세게 하겠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맞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재명이 먼저 일단 참지 못하고 불안하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고 나서면서 이제 정면 대결 구도가 구체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뭐 시사 문제를 재미로 볼 수만은 없지만 그래도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끼리 정면으로 맞부딪혀야 이 대결 구도가 선명해야 그 다음 또 세게 붙어야 이 영화도 재미있고 드라마도 재미있거든요. 재미로 볼 수는 없지만 이 전국을 해석하는 데는 읽는 데는 도움이 된다. 왜 이 국면에서 이재명이 결국은 참지 못하고 한동훈에게 승부를 걸었고 한동훈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신년사에서도 맞받아쳤습니다. 이재명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한동훈이 신년사를 통해서 법치를 훼손하고 법을 조롱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정치인을 뒷배로 해서 기업인 행세를 하는 조폭을 뿌리 뽑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쌍방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쌍방울 조폭 출신들이 이재명을 뒷배로 해서 기업인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정면으로 맞받았습니다. 그러면 새해 들어서 벽두부터 이재명과 한동훈과 이재명의 이 대결 구도, 이게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끌게 될 텐데 이재명의 검찰 출석 때문입니다. 10일, 11일, 12일 하느냐 지금 이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쪽에서 아직 정확한 날짜를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4일이나 5일 나가는 게 어떻느냐. 이게 지금 국회 1월 임시국회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또 방탄국회를 여느냐. 너무 부담스럽고 특히 올해 1월은 설 연휴까지 끼어 있습니다. 국회를 열고 국회의원들은 모두 지역구에 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1월 달은 또 원래 국회를 열지 않습니다. 임시국회를. 2월 초에 임시국회를 여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올해도 열 겁니다. 이 방탄국회가 부담이 되니까 이재명의 검찰 출석을 좀 앞당기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측근들의 지금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이재명이 마음대로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하지 못하도록 검찰이 해야 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9일 날 지금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가 끝이 나니까 그렇게 되면 1월 임시국회를 민주당에서는 국민적인 이 분노, 지탄을 무릅쓰고라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열지 않으면 이재명의 혐의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순간, 조사가 끝나는 순간 이재명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습니다.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시국회를 열어서 민주당 쪽에서 다시 또 방탄국회가 돼서 이재명 석방을 요구하면 석방해야겠지만 이재명이 구속되는, 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12일 조사를 받게 된다면 민주당은 아마 방탄국회를 또 열게 될 겁니다. 방탄국회를 열어도 지금 이재명은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방탄국회가 열리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보내게 될 것이다. 이재명은 두려운 겁니다. 이재명이 새해부터 김대중 묘소를 참배를 하고 양산을 가고, 문재인이 있죠. 김해를 들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죠. 이렇게 광주를 가고 영남을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방탄으로 민주당 지지층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도 법률 전문가인데 한마디 대응을 못합니다. 대꾸를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다,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와닿지를 않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뭐가 파괴되고 있는데? 이 말이 겉돌고 있는 겁니다. 핵심을 찌르지 못하니까 겉도는 겁니다. 검찰 독재다. 지금 도둑놈이냐 아니냐를 가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둑놈이 검찰을 향해서 독재다, 검찰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러면 이 과거의 본 풍경입니다. 조국이 이랬습니다. 조국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은 이 태도 때문입니다. 자기 혐의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 하는데 조국은 검찰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 혐의를 밝히기 전에 검찰부터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꼭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조국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재명의 말이 겉돌고 있다. 겉도는 이유는 이재명이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앞으로 법적인 재판이나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다 이런 판단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가서도 이재명은 반박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열려 있으면 이제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될 테고,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체포, 구속할 수도 있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지게 되면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재명에 대해서 확실한 비리 혐의를 국회에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은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재명이 법리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 혐의 사실을 설명하는 데 대해서 반박할 수 있겠느냐.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충돌, 이재명의 완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지금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 비리 혐의에 대해서 반박이 안 되니까 민주당 내부의 일부 지지층을 묶어서 민주당을 방탄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버티는 것, 그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해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